안녕하세요. 월세 모닝콜 김세연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경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는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12월 16일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여러분들 이제 뉴스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이미 많이 아셨겠지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이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자, 먼저 이 대출에 대한 부분 먼저 이야기해 볼게요. 자, 우리 대출 너무 중요하잖아요. 대출의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우리는 부동산에 투자를 했고, 그리고 수익률을 극대화시켰는데 이 대출을 규제한다고 하니 이제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한번 볼까요? 자, 9억 원을 초과한 주택담보 인정 비율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주택 가격 구간 같은 거는 상관없이 LTV 40%, 40%를 적용했지만 12월 16일부터 이제 개선된 방안은 9억 원 이하분에 대한 LTV를 40% 적용을 하고요. 9억 원을 초과한 주택에 대해서는 LTV 20%만 적용을 해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내가 14억이라고 하는 주택을 구입을 한다면, 자, 9억 원에 대한 거는 40%, 그쵸? 그리고 나머지 14억이니까 5억에 대한 거는 20%를 적용을 해준다고 해요. 자, 그럼 우리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네, 14억이라고 하는 주택을 구입했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9억 원까지는 40%니까 3억 6천만 원, 그죠? 3억 6천만 원. 그리고 나머지 14억이니까 5억 원에 대한 부분은 20% 대출을 해준다고 하니까 1억. 그래서 5억 6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5억 원을 초과한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다고 합니다. 자, 15억. 여러분들 15억짜리 집 있으신가요? 앞으로 사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좀 타격이 있으시겠어요. 그쵸? 하지만 저희 이제 소액 투자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이 15억 초과한 분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에 대한 해당 사항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네, 전세 대출 갭 투자 방지,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네, 자, 이런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투자금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하고 그 부동산에 임대를 주고 본인이 직접 실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주고 본인은 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그 임대인으로 사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때까지는 그게 가능했지만 지금은 서울보증보험에서도 9억 원을 초과한 주택을 구입했을 경우에는 전세 대출 보증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다음에 만약에 받았어요 먼저, 하지만 받았지만 9억 원을 초과한 주택을 구입했을 때에는 즉시 회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주택 이상 9억 원 이하의 1주택은 상관없지만 2주택 이상인 분은 또 전세자금 대출 다 회수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조심하셔야 되겠죠. 네,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월세를 가거나 또는 본인이 구입한 주택에 거주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또 해결 방안이 있을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세율, 세율에 대한 상향을 조정을 했어요. 일반은 0.1%에서 0.3%, 3주택자 이상 또는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은 0.2에서 0.8% 상향 조정이 되고요.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세 부담 상환율은요 200%에서 이렇게 상한율이 있었거든요. 얼마 이상 돼도 딱 상한되는 그 금액이 있었는데 그게 200%에서 300%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공실 가격이 현실화율로 재고가 되고요.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이때까지 이런 세금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이제 저희가 세금을 매겼지만 이제는 앞으로 현 시세대로 계산을 하겠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공동주택 시세가 9에서 15억 구간은 70%, 그죠? 15에서 30억 구간은 75%. 네.
그다음에 30억 이상의 주택은 80% 수준까지 반영을 한다고 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은 아직 이런 세금을 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은 현실적인 이야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확대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도 분양가 상한제에 구별로, 동별로, 구 안에 있는 그 동별로 핀셋 지정을 했는데, 지금 또 확대를 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지역들도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거는 사실은 조정 지역에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들이었어요. 그쵸? 그런데, 저희가 비조정 지역에도 해당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4주택 이상, 4주택 이상부터는 취득세가 4배까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예, 그런 거는 저희가 지금 그 3주택자, 이신 분들, 집 한 채 이제 또 매입을 하면 적용이 바로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실 저희 이제 경매를 하시고 시작을 하시고 이 소액을 가지고 시작하시는 분들은 사실 아직까지는 적용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좀 뭘 하려면 이런 게 꼭 생겨가지고 시작도 못하게 하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이때까지 해오면서 계속적으로 이런 규제들이 생기니까 할 때마다 처음에는 좀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내가 뭘 하려는데 자꾸 이런 거 생겨가지고 참 나는 이런 운도 없나 봐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는데 그게 너무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런 규제들을 좀 피해서 또는 이런 규제들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 비규제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로 눈길을 좀 돌려서 투자를 하면 되겠구나. 그런 상황에 맞추어서 내가 행동을 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터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저희 교육생분들 같은 경우에도 수업 시간마다 물어봅니다. 네, 당연히 궁금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너무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규제들이 계속적으로 생길 것이고 또 이런 규제들을 어쩔 때는 또 풀어주기도 할 것이고요. 그죠? 얼마 전에 제가 조정 대상 지역이었던 일산에 집을 하나 매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정 지역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좀 눈여겨보지 않았지만 조정 지역이 해제됐잖아요. 해제되면서부터 저희가 눈여겨보았고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기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작을 하시면 이런 규제들 맞닥뜨려 주실 거고 또한 어떠한 기회가 올 수 있어요.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잡을 수 있는 것은 이미 내가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었을 때 기회가 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을 좀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앞으로는 또 이런 수도권 비규제 지역에서도 또 규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르죠. 앞에 일은 저도 모르고요. 그죠? 하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괜찮으니까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있을 때 시작하셔서 경제적인 자유 이루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떻게 많이 도움이 되셨어요? 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저도 열정 갖고 마음에 꼭 담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월세모닝콜